네, 오늘은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비는 오지 않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자, 여러분들도 가을 추석에 명절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에 올린 영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도 하고, 자, 베트남의 화산 이슈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록의 기록과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앞전에 올린 영상에 명나라 황제 명성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앞전에 올린 영상에 좀 오류가 좀 있고 제가 잘못 본 게 있어 가지고 수정도 할 겸 현재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2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1538년 명가정 17년 동지사 유세린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상이 인견하다. 조선왕조 기록의 내용에 아래쪽에 보면은 또들으니 안남국은 그 시조 진씨가 영락연간에 그 신하 여결에게 찬탈당했다. 태종 황제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고 진씨의 후손을 찾아내어 세우지를 하였으나 모두 여결에게 해를 당하여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종 황제라고 적혀 있죠. 원문에도 보면은 태종 황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 명나라 황제의 태종이라는 묘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위키백과 내용으로 명나라의 군주 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제3대 명성조는 주체이고 영락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제가 앞전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태종이라는 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글자가 작게 써져가지고 제가 잠시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3대 명성조라고 적혀있는데 이 명성조가 묘이죠. 위쪽에 보면은 묘호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묘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묘를 쓰는데 그때 묘 이름이 묘호가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또 능효라고 있네요. 능이나 묘나 뭐 같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성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명이라는 것은 현대 근래에 사용하는 용어로 이 당시 1368년이나 1644년 이 당시에는 성명이라는 이런 연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성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작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당했다고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성명에 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백류, 주사구, 주초일, 주세진, 여기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씨는 이제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제3대에 보면 명성조, 묘를 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명태종이라고 되어 있고, 태종의 한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태종이라고 써져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보고, 명성조에 태종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태종이라는 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명태종, 즉 태종이라는 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실록의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1574년 명만력 1년 주총사가 종계 법무 상황에 대한 서장을 올리다. 여기도 날짜를 보면 157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기도 명나라 시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주총사가 종계의 법무 상황에 대한 서장을 올리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업무를 보는 그런 내용을 상정하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다 보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 읽어보도록 하죠. 주총사의 서장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세종실록의 찬수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하였는데 대개 종계를 개정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을 병무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개해년 김주가 주청사였을 때의 문서에서는 성조라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 써넣으므로 중국 예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때 도제조, 이하, 노수신, 박충원, 김귀영, 강사상, 유이춘이 아뢰기를 가정 17년 박간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18년 주문에는 성조라 칭하였고 정사년의 주문에는 태종이라 칭하였으며 개년의 주문에는 성조라가 칭하였는데 신들이 그릇된 전례를 따랐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조사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책망을 받게 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무겁습니다. 항광하여 대제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한 일이니 대제할 것 없다 하였다. 우상은 장창관으로서 다시 대제하였고 제조 등을 먼저 물러갔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또 예부라는 말이 나오죠. 앞전에 올린 영상에도 제가 예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부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예조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예관이라고 칭했고 고려 성종 이후로는 예부라 불렀다. 여기 보면 고려 성종 이후로부터는 예부로 불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예조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인데 나중에 예관이라고 이름이 변경되고 그 이후에 또 예부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기록에 보면 예부가 적혀있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부는 고려 때와 조선 때 이름이 변경되면서 같은 지역의 행정기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리사로 이부와 통합되었다가 이후 의조로 독립했다가 병조, 전조를 통합하여 선부로 개편되었다. 공민왕 때 다시 예부로 환원되었다가 이후 예의사를 거쳐서 공양왕 때 비로소 예조로 개편되었다. 6조 가운데 하나로 예의 및 음악과 대사 및 연회와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상황을 담당한다. 가벌개혁 이후 고종 31년인 1894년에 항무아문과 외무아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고 연이어서 합부와 외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 내무부 휘하의 항무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 항무부, 문화부, 구미외교위원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뒤 미군정의 항무부가 예무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이 다시 상승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공보처와 외무부, 문기호부, 보건부, 사회부, 무임소가 조선시대의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으며 오늘날의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 관광부 등이 예조의 기능이 수행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예조가 현재는 교육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로 편성이 되면서 현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갑오개혁 이후 고종 31년인 1894년에 항무아문과 외무아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다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조가 있고 조선의 이제 예부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예부가 있었는 곳이 고종 31년이 1894년쯤이 항무암문과 외무암무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멕시코 담배 홍보 앨범의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거기 보면 대륙 그림이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사이트 제가 여러 번 소개 많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코리아라고 돼 있고 수신이 담배 홍보 앨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1910년도 쿠바의 수신이 담배 Around the World 앨범에 수록된 한국 앨범과 많이 다른 2페이지 형식에 따라 텍스트 사진의 순서를 변경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쿠바의 수신이 담배 홍보 앨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한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라우치 백작이 보이잖아요. 데라우치 마사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 양력을 잠시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국 통감과 한일 합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데라우치는 제3대 한국 통감에 임명되었고 순종 대신 대한제국의 실권을 자신의 손으로 쥐었으며 이때 한일 병합을 주도하여 병합 후에는 초대 조선 총독에 임명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초대 조선 총독에 임명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다이소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이소라는 명칭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기업이 만드는 다이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헐값으로 많은 물건을 모아놓고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있잖아요. 그 매장 이름이 다이소이죠. 우리는 이 다이소라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다이소 우리 한국말로 모든 물건이 다 있다. 많은 물건이 있다. 이런 의미로 다이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다이소라는 말은 1919년도 해를 의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1919년 수요일로 시작되는 평양이다. 1919년도면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로 한참 잘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해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다이소라는 매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력으로 세계를 침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에 와서는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한다. 전 세계를 자기의 손과 발 아래에 놓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든 매장 이름이 다이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소의 뜻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다이소라는 기업에서 물건을 사면 일본이 좋아라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헐값으로 물건을 사지만 그 속내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이소 해를 기름에서 다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라우치 마사사키가 조선 총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본 수신이 담배 앨범에 보면 대한민국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지만 대한제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중국 대륙에 페루의 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원의 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원의 문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 보면 베이징 국자감 유리파방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리파방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쿠바의 담배 홍보 앨범에 나와 있는 그 그림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그림이 바로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이 국자감의 유리 폐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비숍이 출간한 책인데 이분이 여행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여기 보면 중국 대륙 쪽을 이제 여행을 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은 현재 코리아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라고 소개해주면은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륙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부분 현재 북경이 현재 패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북경 쪽하고 만주 지역하고 현재 만주 지역하고 이 한반도 지역이 다 조선의 땅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숍이 이 코리아 지역을 이제 소개를 한 지도책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코리아 맵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주 지역하고 여기 북경 지역하고 이 지역이 다 조선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국자감의 유리 폐방이 되겠습니다. 자, 국자감 하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국자감은 992년 고려 성종 11년에 설립된 고려시대의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수도 개경에 위치한다. 자, 국자감의 창설은 신라로부터 이어온 국학을 당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 한국 고려의 교육기관으로 태조 때 경학이 있었으나 성종은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학을 국자감으로 개편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유학부와 잡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였다. 즉 앞전에 그 유리폐방이 있는 곳이 바로 북경이 되겠고 거기가 고려의 수도 개경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국자감이 남아있죠. 북경에는. 중국의 국자감을 검색해보면 이런 많은 건물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고대 최고의 학교라고 국자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고려의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사원의 문. 자, 이것이 국자감의 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의 그림을 보면은 조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륙 그림이 붙어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야 진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왜 여기에 붙어져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북경의 조선인 부부가 페루문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사자의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북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조라는 이제 행정기관, 즉 여기 보면 예부라는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갑오개혁 이후 고종 31년인 1894년에 항무암문과 외무암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1894년쯤에 고종이 북경에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이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894년에 항무암문과 외무암문으로 기능이 분리됐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1894년이고 대한제국 탄생이 1897년이니까 그러면 대한제국 선포가 그럼 북경에서 대한제국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1897년이니까 앞전에 설명을 보면 1894년이니까 3년 후에 대한제국이 이제 탄생했다고 보면은 북경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예조나 예부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조선왕조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예부는 북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은 가정 17년 박간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여기도 이제 북경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원문에는 경사라고 적혀 있죠. 고지도를 보면은 북경이 경사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경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594년 왕건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조선에서 그린 지도라고 밝혀졌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죠. 대륙 조선 천하여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나라의 수도 경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경사를 또렷이 한자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직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사라 부르기도 하고, 순천부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명칭으로 부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북경에서 돌아올 때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붙어가 있잖아요. 여기 원문에도 이제 경사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의 군주 목록을 보면 제3대 명성조에 아래쪽에 보면 태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계기가 조선왕조 기록에 적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전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라고 적혀있는 그 이유가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세종실록의 찬수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하였는데, 여기 보면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니, 예부의 행정부처, 즉 조선의 행정부처가 황제에게 여쭈니, 황제가 세종실록의 찬수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그러니까 황제가 세종실록에 편찬된 내용을 마무리 짓고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다시 창서를 올려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종계를 개정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을 변무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개해년 김주가 주청사였을 때의 문서에서는 성조라고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서 넣음으로써 중국 예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태종이라고요. 이름이 변경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의 태종은 가정대 때 성조라고 개호로 하였다. 그 성조라고 이제 변경을 했는데, 개년 김주가 주청사였을 때 문서에 성조라고 하였고, 지난번 또 주청할 때는 태종으로 써놓으므로 중국 예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주라는 분이 성조라고 또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태종이라고 이름을 두 개를 적어가지고 혼동되니 둘 중에 하나만 적어라,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가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 하니 그때의 도제도 이하 노소신, 박충원, 김기영, 강사상이 유이춘이 아리기를 가정 17년 박간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태종을 성조라 고치라는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가정 17년에 박간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태종을 성조라고 고치고 조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써보면은 북경에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경에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자,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북경은 이 당시에 조선의 수도였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조선이 중국 대륙이고 중국이 조선이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선으로 돌아가나요? 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고지도를 한번 보죠. 자, 이 지도는 1607년에 완성된 삼제도에 실려있는 산해경 지존탁에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명을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대륙이 되겠습니다. 대륙 중국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안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안남국이 되겠습니다. 자,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남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명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즉 중국이 명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한반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한반도를 보면 고려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지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북경이 이쯤 되고 여기서 조소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이 고려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즉 대명 조선에서 고려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명나라 시대 때 작성된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명이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남국이 되겠죠. 현재 이제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요동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여진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진족이죠. 자, 여진은 나라가 아니고 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족을 부르는 말인데,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대명국 이 하나만이 나라인 것이고, 나머지 여진이라고 적혀있는 이 명칭과 고려로 이렇게 적혀있는 이 명칭은 나라가 아니고 족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진족, 고려족, 그리고 나라는 대명국 이 하나만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명국이 조선이고 한반도에 고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고려족이 되겠죠. 예전에 이성계가 조선인과 고려인을 분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도를 생각해보면 대륙 조선하고 한반도 고려인을 따로 분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지도 말고도 또 다른 한 지도가 또 있죠. 자, 명나라의 1418년 천하 재번식 공도를 모사한 청나라 시기에 그려진 1763년도 천하 전여 총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확대해 보면은 똑같이 한반도에 고려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에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모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반도가 고려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명나라 시대에는 대륙이 조선이고 한반도가 고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선족하고 고려족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가정 17년에서 북경에서 돌아올 때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조서를 가져왔다, 이런 내용에서 북경 조선에서 고려로 조서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조서의 내용에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 18년에 주문에 성조라고 칭하고 정사년의 주문에는 태종이라고 칭하며 계년의 주문에는 성조라고 칭하였다.
신들이 그릿된 전례를 따랐으므로 중국으로부터 조사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책망을 받게 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무겁다 하겠다. 이런 내용을 분석했죠.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 죄가 무겁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 조선의 예부에서 똑바로 업무를 봐라. 그 업무 내용이 태종을 성조로 고치라는 이런 조서를 고려에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이런 내용에서 여기 보면 태종 이방원을 가정제 때 성조로 이제 개호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태종의 묘를 가정제 제위 기간에 이제 성조의 묘로 다시 바꾼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한자에 음을 확인해 보면은 다낭 조태종 가청중 개호 성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다낭 조태종 가청중 개호 성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 다마 항조 태종은 가정 중에 가정제 제위 중에 성조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황조 태종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원문에 보면 황조 태종이라고 나온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조, 조선의 황제 태종의 묘를 가정제 제위 기간에 성조라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의 내용은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여기 태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태종의 묘를 성조로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쪽에 내용에 확인해 보면은 저 가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저 가정이라고 연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12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명세종의 가정제 이분이 태종 연호를 성조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영락, 즉 이방원이 되겠죠. 실록의 기록을 보면 태종 이방원을 가정제 때 성조라 개호로 이름을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묘를 성조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야 되겠네요. 현재 보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화면이 다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이 부분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에 성조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황조라고 나와 있죠. 황조 태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황조라고 적혀 있는 이 이름을 또 어디서 또 확인을 했죠. 고지도에 보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고지도죠. 1763년자 천하 전요 총독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자, 황조 성토라고 이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황조 성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기록에 이제 황조의 명칭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진본이 되겠습니다. 실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북직내가 되겠죠. 북경이 되겠습니다. 북직내 경사에서 이제 고려로 조서를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려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잘못 봐가지고 대륙 조선의 예부한테 한 소리 듣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왕조 기록에 나와 있는 황조 태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의 이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정실록 1권 정정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 우리나라 사람으로 여동원 동영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전하다. 자, 이 내용 보면 이 연왕이 이방원이 되겠고 즉 태종이 되겠죠. 그리고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연왕이 경사에 갔는데 세황제 여기서 세황제는 정종이 되겠죠. 조선의 제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왕이 경사 즉 북경에서 이제 남경 쪽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 태조 고황제 즉 이성계도 이제 남경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왕이 곧 돌아와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고 유명하겠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남경에서 나쁜 무리를 처치하고 나중에 태조 이방원이 북경 쪽으로 수도를 나중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방원이 남경에서 북경 쪽으로 수도를 옮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태종 고황제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대륙이 조선이었다면 태조 고황제의 무덤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한반도에 있을까요? 대륙에 있을까요?